오늘 할 이야기는 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빡이 치는. 일단 짱돌을 하나씩 들고 계세요. 뭘 조사버리든 조사야 지금. 원세훈 이명박 때 국정원장 사실은요. 이명박이 정권 잡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명박과 정권을 같이 한 국정원장이에요. 그렇죠. 거의 한 4년을.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세훈에게 갖고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이 원세훈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이명박과 아주 밀접해서 사실은 이틀 이명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뭐 선거 개입이네 뭐네 했는데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박근혜 때 국정원장들만 상납하고 그랬을까? 그리고 저번에 70억 중에서 40억은 청와대로 간 건 알겠는데 30억이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그 이야기도 이제 맞물려서 나오겠지만 원세훈은 아예 200만 달러를 한마디로 말해서 횡령 자기 통장에 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정도. 22억. 예, 20억이 넘는 돈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치졸한 짓을 했는지. 자기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스탠퍼드 대학에 교수로 가기 위해서 그쪽에다 돈을 보낸 거잖아요. 그건 아마 표면상의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연구소를 통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표면상에? 표면상에. 그러니까 이쪽에 개건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국정원장 지낸 사람이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그런 용도로 보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오겠지만 국정원장들이 연간 쓸 수 있는 개인 특활비가 40억이었대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슈킹한 거죠. 엄청났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세훈이 서울시에서부터 같이 비리를 해봤잖아. 트레이닝을 했어. 그래서 국가를 장악했어, 얘들이 둘이. 장악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상황, 이상득이랑 세 명이서 다 국가를 주물럭주물럭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 판 세계에서 1조가 넘는 집행 예산 중에 한 20억 뺀다고 뭐 태나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갖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 짓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조실장한테 야 돈 좀 빼와. 그럼 현금으로 빼오고 야 여기다 계좌 이체해. 계좌 이체하고 거기서 계좌 이체한 데서 또 갔다가 빼서 집 사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제대로 서울시에서 업무를 배웠더라면 이게 다 추적된 줄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보냈겠어요? 문제 안 될 거라고 만연해 있는 겁니다. 국정원 내에. 특수활동비는 내 마음대로 써! 막 써도 돼! 라고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돈을 ATM기에서 뺐다 썼다. 그러니까 거죠. 2012년이 박근혜가 대통령 된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2월 19일. 새가 날아든다의 트위터 공식 계정도 뒤에가 1219가 붙어있을 만큼 뼈에 사무친. 그런데 이게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나서 정권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가 취임하는 그 시간까지.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임기가 다 끝나가니 자기가 스탠포드 대학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22억 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박근혜가 취임하면서 그 즈음 해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원세훈이 출국 금지를 당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래서 그 돈은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22억뿐만 아니라 지금 85만 불, 그러니까 9억 3천에 달하는 돈을 샌프란시스코에 집을 사기 위해 그것까지 보냈다고 하니까 토탈 31억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도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겠죠. 네. 얼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권 때 온갖 비리와 범죄의 원상이고 주체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 일단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외국에 나가 있어서 뭐 피신용으로지. 당연히 몇 년쯤 거기 외국에 나가 있으려면 자금이 그럼. 필요하잖아. 한 2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몇 년 정도 견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밝혀진 것만 이런 거고.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이야기했을 때 그래. 빙산의 일각인 거고.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어쨌든 지금 관료들 사이에,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 사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관료들이 미국에 가면 은신하러 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끝나고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미국에서 좀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 골프도 좀 치고 이러면 국내 관료들이 좀 못 건드리는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피신해 있다가 공소시효가 끝나면 쓱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뒷방 차지하고 있으려고 이제 도피 자금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스탠퍼드 대학에 200만 불을 보냈는데 그 자금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거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스탠포드대에서 그걸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스탠포드 대에다 보냈다는 개념이 공식 스탠포드가 학교 이런 개념이 아닐 수 있어요. 연구소죠, 연구소.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을 수련 따로 연구소. 하는 뭐 그런 네. 방식으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어떤 조치를 만들어 놨겠죠. 예를 들면 스탠포드 대학 산하에 있는 무슨 뭐 온갖 연구소들이 있고 왜 이를테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페이퍼 연구소.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 네, 이런 네. 것들도 대학 산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학교 뭐 사무처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을 받는다고 연구원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대학에다가 20억씩 쏴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건 연구원이라는 개념이요. 국정원장이면 장관급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정권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장관급인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명정님도 할 수 있는 개건 연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 자리 얻기 위해서 20억 썼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국정원 산하기관 중에 나는 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국정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국정원이 국제기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주고 뭐 연구하라고 주는 것인데요. 거기하고 원세훈의 감방을 털었어요.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 다 가져왔다는 거죠. 요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뭐 관행이었다고 쉴드를 치려고 해도 국정원장들이 대통령들한테 상납하는 건 그래 지들 말처럼 그들 정권에서는 관행이었다고 치더라도 특수활동비를 1년에 40억씩 배당돼 있는 개인 특수활동비를 이런 식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곱하기 4를 해보십시오. 최소. 얼마인지. 공식으로 쓰는 것만. 근데 이게 저는 좀 원세훈이 불쌍해요. 왜요? 아니 국정원장들 다 이렇게 썼잖아, 솔직히. 악플을 부르는 건 아직. 지난 이후 다 그렇게 썼잖아.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적폐죠. 네. 네. 근데 왜 제가 불쌍하다고 얘기하겠어요? 박근혜 잘못 만나, 이명박 잘못 만나서. 네, 업보예요. 업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쓰기 위해서 쓰고 그것을 벌을 받지 않을 요량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자기들이 거기에 은신해 있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를 농락했다는데 나쁜 놈이지. 저는 이 20억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2조 원의 특수활동비 중에 20억? 30억? 저는 40억 돈은 이해한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이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국가와 역사를 농락했다는데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원세훈 이 사람이 국정원 돈으로 부인 강남 아지트에 10억 인테리어를 한 정황도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얼마를 쓴 거야? 충격입니다. 아지트 뭐하는 아지트일까? 그러니까 궁금하다. 실제로 국정원장한테 연간 국정원장 개인에게 특수활동비를 40억을 줬어요. 그럼 4년이면 얼마입니까? 160억이야. 그렇죠. 그중에서 얼마를 개인적으로 가져갔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 보도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다면서요? 네, 2013년에 이미 이 200만 불에 대해서 자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이미 의혹을 제기가 됐었고 원세훈이 퇴임식을 했던 2013년 3월 21일에 퇴임식을 한 후에 3월 24일에 바로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거든요. 이 개원 연구원으로 가기로 했었죠. 네. 약속이.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세훈을 찾아라라는 트윗이 막 RT가 되면서 진선미 의원이라던가 이상호 기자라던가 다 인천공항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원세훈의 출국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래서 당일날 원세훈의 출국이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공관 놔두고 그러니까 국정원장 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놔두고 도곡동 빌딩에다가 호화 펜트하우스를 꾸미는데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횡령이거든요. 횡령이죠. 네. 공급횡령. 횡령인데 그러니까 얼만큼 나쁜 정권인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국정원장이 자기 사적으로 말이에요. 자기 부인 뭐 아지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사는 거야. 공돈이니까. 근데 이게 뭐하는 아지트였을까? 얼마나 공간이 좋았을까? 있는데. 이게 도곡동 타워팰리스 인근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8층 높이의 빌딩인데 이 빌딩이 국정원 소유래요. 전체가. 네. 국정원 소유고 이 건물의 12층에서 18층까지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쓰고 있고요. 국정원 산하기관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 중인데 거기에 최고층, 맨 위층을 펜트하우스로 꾸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의 그 넓이가요 823제곱미터라 그러거든. 평수는 얼마나 대충 되나? 와 계산이 안 돼요. 270평. 나 고맙다 씨발. 우리 그 30평 아파트 하나 살기도 힘들구만. 아니 거기서 뭐 할까? 나 그거 더 궁금해요.
진짜. 난 뭐 할지 전 대충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최근에 검찰이 과거의 흔적까지 전부 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세훈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게 무기징역, 예전에 사형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블랙리스트도 지금 과방에서 고발됐죠. 그다음에 카카오 김범수랑 같이 고발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22억 횡령. 이번에 또 이거 10억 밝혀졌죠. 문고리 3인방에 40억 상납했죠. 국정원 댓글했죠. 간첩단 사건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 수사가 진행될까요? MB를 향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당연한데. MB를 잡기 위한. 원세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명박에 이은 그 정권의 2인자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세력들이었었군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원세훈이 지금 드러난 것만 이렇게 헤쳐드셨는데 이명박은 얼마를 드셨을까요? 이명박은 돈 욕심이 없어서 지들 말처럼 관행이었다고 하면 이명박도 당연히 받았어야죠. 박근혜처럼 말이에요. 대통령이 왔는데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여러분들 우리 방송이 딱 뜨면은 심각한 이야기만 할 줄 알고 잔뜩 긴장하는데 쉬운 이야기 하나 하려고요. 스리랑카 대통령이 왔는데 이 양반이 채식주의자야. 그래서 그 만차 안에 채식만 쫙 깔아놨는데 난 사실 이게 채식 그러면 뭐 없어 보여서 싫다 이런 게 아니고 반대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 제대로 된 채식으로 만든 그 식단이 어떻게 됐을까? 이 식단 보니까 내가 정말 평민 서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한식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더라고요.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산청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말린 곶감말이. 다시 한번요. 그거 어떻게 된다는 이거 얘기예요? 김정숙 여사님이 그럴 하신 것 거죠. 같아요.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향신료가 대표적으로는 이게 카레잖아요. 커리. 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디저트인데 커리를 더해 만든 커리향 고구마 부각, 귤을 얇게 잘라 만든 귤칩, 그리고 대추 부각, 호두튀김 이런 게 디저트였고요. 전체 요리가 이제 식물 식단 요리로는요. 밀전병에 채소와 대게살을 넣은 밀쌈말이, 완도산 전복을 쪄내 간장 소스를 더해 구워낸 전복구이, 그리고 호박죽, 제주산 금태 양념찜이 비빔밥, 두부 콩나물국 뭐 이런 것이 준비가 됐다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방금 들으면서 말이에요. 한국말이 참 아름답고 맛깔스럽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그죠? 예. 한국말로 풀어내니까. 근데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역시 돈을 중시하는 과거 두 개 대통령과 사람을 중시하는 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그다음에 철학, 국가관 이런 게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채식주의자인지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죠. 솔직히. 그건 당연히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분을 맞춰주고 손님이니까 그 작은 나라에서 왔는데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모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이 중심인, 사람이 먼저인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란 이렇게 말 한마디 같은 밥을 만드는데도 포근하고 아름답고 더 나아가 한국말도 굉장히 예쁘게 막 침 넘어가네. 우리는 예. 언제 먹지? 또 후식으로는 사찰 후식이 나왔는데 사찰 음식 선제 스님이라는 분이 만드셨대요. 네. 사실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 측백나무 열매와 토종꿀로 숙성한 가평 자수로 만든 백자인다식. 뭐야? 뭔지를 모르겠다. 아니 뭔지 모르겠네. 이걸 읽다 보면 침이 막 마르잖아. 완도산 김에 간장과 죽염을 넣어 만든 김제 피자반. 그건 좀 알겠다. 피자인가? 김제피 자반이겠지. 잡사. 능이 버섯 찹쌀구이, 양평 소나무와 약수로 숙성시킨 송차 이런 건데요.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늑대와 함께 춤을 같은 그렇지. 인디언식 그 이름 짓기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정말 맛깔난 대관령산 배추로 잘 만든 김치에 제주도 흑돼지를 넣어 만든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국말로 한문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길었다 하죠. 이름이 다리 밑에서 난 놈. 그게 우리나라 식당 메뉴판 보면 뭐 김치찌개, 뭐 녹두전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멋지게 보일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한국말로 써야 보통 돼. 프랑스 레스토랑 가면은 이름보다는 이 음식이 어떻게 된 건지를 설명하는 걸 보고 대체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있어 그러니까 보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갈비 김치찌개 있잖아요. 네. 표현 한번 해볼까? 네. 10년 묵은 김치에 갓 잡은 돼지의 갈비찜을 푹 넣고 팍팍 쪄서 정말 도전은 했으나 정말 후지다. 후졌어. 에이씨.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면 참 맛깔스럽네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당연히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하기 전에 이런 식사를 하시려면은 그 나라에서 정보가 다 들어오겠죠. 갑자기 스리랑카 대통령이 왔는데 막 거기로 도배를 해버리면 안 되지. 이런 싸대기 맞지. 소고기를 도배를 하면 큰일 나죠. 바로 돌아가 버려. 네. 이게 우리 언론에서 잘 나오지 않는 건데 왜 이 스리랑카 대통령한테 이렇게 공을 세우냐면 어쨌든 그 아세안이라는 곳에 신남방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하는 건데 그래서 남방 정책이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덤으로 그냥 수확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번 정책이. 그러니까 아세안과 어쨌든 무역교를 통해서 우리 이 나라의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제2의 터를 찾아야 된다라는 영토를 찾아 이제 헤매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리랑카하고 이제 우호적 관계를 때문에 더 확장 영역을 확장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의미가 있어서 정성을 다 들였는데 대기업들도 뭐 굉장히 지금 대기업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기업 정서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이번에도 전부 다 체결하고 또 이 신남방 정책이 대기업들 진출로를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한국 한류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대장금도 9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해외 취업을 가장 하고 싶은 나라 1위가 한국으로 뽑혔고 그렇죠. 현재 2만 5천 명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서 국내에 취업 중이고요. 우리 교민은 스리랑카에 1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판 세계에서 1조가 넘는 집행 예산 중에 한 20억 뺀다고 뭐 태나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갖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 짓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조실장한테 야 돈 좀 빼와. 그럼 현금으로 빼오고 야 여기다 계좌 이체해. 계좌 이체하고 거기서 계좌 이체한 데서 또 갔다가 빼서 집 사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이 제대로 서울시에서 업무를 배웠더라면 이게 다 추적된 줄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보냈겠어요? 문제 안 될 거라고 만연해 있는 겁니다. 국정원 내에. 특수활동비는 내 마음대로 써! 막 써도 돼! 라고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돈을 ATM기에서 뺐다 썼다. 그러니까 2012년이 박근혜가 대통령 된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2월 19일. 새가 날아든다의 트위터 공식 계정도 뒤에가 1219가 붙어 있을 만큼 꽤 사무친. 그런데 이게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나서 정권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가 취임하는 취임하죠. 그 시간까지.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임기가 다 끝나가니 자기가 스탠포드 대학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22억 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박근혜가 취임하면서 그 즈음 해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원세훈이 출국 금지를 당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래서 그 돈은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22억뿐만 아니라 지금 85만 불, 그러니까 9억 3천에 달하는 돈을 샌프란시스코에 집을 사기 위해 그것까지 보냈다고 하니까 토탈 31억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도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겠죠. 네. 얼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권 때 온갖 비리와 범죄의 원상이고 주체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 일단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외국에 나가 있어서 뭐 피신용으로지 당연히 몇 년쯤 거기 외국에 나가 있으려면 자금이 그럼. 필요하잖아. 한 2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몇 년 정도 견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밝혀진 것만 이런 거고.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이야기했을 때 그래. 빙산의 일각인 거고. 그래서 그 근데 돈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어쨌든 지금 관료들 사이에,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 사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관료들이 미국에 가면 은신하러 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끝나고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미국에서 좀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 골프도 좀 치고 이러면 국내 관료들이 좀 못 건드리는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피신해 있다가 공소시효가 끝나면 쓱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뒷방 차지하고 있으려고 이제 도피 자금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스탠퍼드 대학에 200만 불을 보냈는데 그 자금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거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스탠퍼드 대에서 그걸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스탠포드 대에다 치졸한 짓을 했는지 자기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스탠퍼드 대학에 교수로 가기 위해서 그쪽에다 돈을 보낸 거잖아요. 그건 아마 표면상의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연구소를 통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표면상에. 표면상에. 그러니까 이쪽 개건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국정원장 지낸 사람이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그런 용도로 보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오겠지만 국정원장들이 연간 쓸 수 있는 개인 특활비가 40억이었대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슈킹한 거죠. 엄청났어요.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세훈이 서울시에서부터 같이 비리를 해봤잖아. 트레이닝을 했어. 그래서 국가를 장악했어, 얘들이 둘이. 장악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상황, 이상득이랑 세 명이서 다 국가를 주물럭주물럭 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할 이야기는 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빠기치는 일단 짱돌을 하나씩 들고 계세요. 뭘 조사버리는 조사야, 지금. 원세훈 이명박 때 국정원장 사실은요. 이명박이 정권 잡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명박과 정권을 같이 한 국정원장이에요. 그렇죠. 거의 한 4년을.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세훈에게 갖고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이 원세훈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이명박과 아주 밀접해서 사실 이틀 이명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뭐 선거 개입이네 뭐네 했는데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박근혜 때 국정원장들만 상납하고 그랬을까? 그리고 저번에 70억 중에서 40억은 청와대로 간 건 알겠는데 30억이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같이 맞물려서 나오겠지만 원세훈은 아예 200만 달러를 한마디로 말해서 횡령 자기 통장에 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정도. 22억. 예, 20억이 넘는 돈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